자, 기초 양리. 자, 여기 있어요. 양리 두 문제씩 납니다. 양리하고 성인하고 영양도 마찬가지지만 연동제죠.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거는 양리에 넣기도 하고 성인에 넣기도 하고 하여튼 두 문제 나요. 자, 읽어보시고 특정 출판사는 제 자료와 영상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자, 양리는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 양리는 되게 궁금해해요. 약에 대해서 알면 되게 아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상 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 병원에 갔을 때 그 부작용 같은 거 딱 났을 때 자신 있게 노티를 딱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저게 긴가민가 옛날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노티를 자신 있게 못 해요. 딱터한데. 그러니까 노티를 왜 그렇게 정확하게 빨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환자가 다른 부작용이 생기기 전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저는 이제 여러분 제가 양리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게 느껴지나 봐. 그게 느껴지나 봐. 왜냐면 기초양리가 지금 그 조회수가 제 채널에서 1등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고 공부하다 보니 이렇게 하면 쉽게 설명을 할 수 있겠다. 왜냐면 양리가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압축시키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가지고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더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그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자, 소론이 길었어요. 약물의 구비 조건, 안전성, 강도, 효과가 있어야 한다. 치료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적어야 한다. 바람 현상이 없어야 한다. 선택성이 있어야 한다. 값이 싸야 한다. 인체에 해가 없어야 한다. 자, 라벨이 손상된 약은 투여하지 않는다. 충전물이 있거나 변색된 약은 사용하지 않는다. 자, 약물 보관, 약물은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 액체로 된 약품은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 뚜껑을 닫아 보관. 연고, 소독약 등은 내복약과 분리 보관. 자, 우리 실온 보관하는 거는 좌약밖에 없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포도당 주사액 이거 냉장고에 넣지 않잖아요. 그죠? 생리식염수 냉장고에 넣지 않아요. 그죠? 이거는 기본으로 다 알고 좌약만 실온 보관하고 2에서 5도 이거는 냉장 보관이죠. 혈청, 예방 백신, 알부민, 헤파린, 혈액 응고인자 대부분의 사람 몸에서 뽑아낸 것들은 혹은 사람 몸으로 들어갈 약간 그런 백신 같은 것들은 어때요? 다 냉장 보관이에요. 그죠? 냉장 보관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 이게 뭐예요? 이게 혈액에서 가만 놔두면 적혈구하고 혈장으로 분리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혈장이에요. 혈장에는 단백질, 혈장 단백질, 알부민, 지질 있겠고 항체가 어디 있어요? 피에 혈장에 있어요. 네. 그래서 혈청 글로불린 그런 말 하죠? 여기 혈장이 있어요. 전해질. 그래서 여기 혈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혈청이나 혈장이나 하지만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예방 백신 PPD 용액. 자, BCG 용액, PPD 용액 요거 투베르클린 피부 반응 검사. 그죠? 요거 2에서 5도씩 보관한다는 거. 알부민 봤어요. 혈장 단백질. 자, 항응고, 린, 헤파린. 나중에 할 거예요. 쿠마린, 린. 린으로 끝나는 게 다 항응고작용. 자, 그 다음에 혈액 응고인자. 여기, 자, 혈액 응고인자가 많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피브리노겐 이거네요. 피브리노겐. 그래서, 트롬빈, 피브리노겐. 트롬빈, 피브리노겐. 이게 다 혈액, 다 하는, 이 응고되는 과정이에요. 피브리노겐, 트롬빈, 이딴 것들은 다, 냉장 보관한다. 자, 그런데 제가 피브리노겐을 좀 따로 뗀 게 뭐냐면 이게 최근에 기출에 났어요. 자, 혈장은 요거는 피브리노겐이 있다. 그래서 혈장은 안 굳고 혈청은 굳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정확하게 왜냐면 이게 기출에 났으니까 혈장은 피브리노겐이 있어.
항응고제를 첨가해서 응고가 안 되게 해가지고 피브리노겐이 있어. 그게 혈장이에요. 혈장은 응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피브리노겐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혈장, 피브리노겐 있다. 혈청, 얘는 제거했다. 숙청시킨 거죠. 그죠? 피브리노겐 제거. 자, 냉장고 온도 점검은 하루에 2회. 기름 종류, 캐스터 오일, 변비, 이건 뭐 나지 않았어요. 자, 약물 형태, 팅크, 생약의 요오드 팅크 할 때 그 팅크, 에탄올 또는 물을 혼합해 침출하여 만든 액체, 약간 걸쭉하죠. 정제, 가루약을 일정한 모양으로 압착하거나 둥글게 압축. 자, 좌약, 일정한 형상으로 성형, 항문, 요도, 질에 적용하는 고형의 배용제. 물약을 따르기 전에 물약을 흔들어주는 이유, 농도를 맞추기 위해. 자, 물약의 경우 용기에 입을 대고 먹으면 안 되는 이유, 약이 변질될 수 있으므로. 자, 약물 용기, 밀봉, 비밀, 밀폐, 차광. 자, 순서대로 어때요? 센 거예요. 자, 차광은 좀 빼고요. 차광은 좀 아주 띄요. 자, 여기 밀봉은 완전 꽉 막는 거죠. 미생물. 그러니까 감염 안 되게. 그죠? 바이알 앰플. 그죠? 밀봉이에요. 자, 기밀은 수분. 오용. 방지. 수분 침입. 방지겠죠? 자, 과산화수소, 유류병, 플라스틱 용기. 자, 그 다음에 밀폐 용기는 약품의 손실, 파손, 이물, 혼합. 예방이죠. 종이봉투 상자. 자, 그러니까 밀폐는 뭐 같은 느낌 나요? 뚜껑이 있는 상자. 그죠? 자, 그 다음에 기밀은요? 기밀은 유리병. 그죠? 그 다음에 그 플라스틱 용기 이렇게 딸 수 있는 거. 그런 느낌이 기밀이에요. 밀봉은 완전 꽉이죠. 그죠? 미생물 침입 방지, IR 앰플. 그래서 약간 느낌으로 밀폐가 더 빡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 그래서 가장 강하게 막아주는 게 밀봉, 그다음 기밀, 그다음이 밀폐예요. 그래서 기밀은 수분 침입, 오염 방지고 밀폐는 뭐예요? 없어지는 거, 손실, 깨지는 거, 이물질 들어가는 거, 종이봉투 상자죠. 그렇게 밀봉, 기밀, 밀폐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차광 용기, 양분을 빛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목적의 갈색병, 청색, 기타 차광용 유리병인데 우리 차광하는 거 뭐야? 비타민 C, 그죠? 그거 비타민 C 그거 병 봤죠, 그죠? 약간 갈색이에요, 갈색. 자, 그다음에 약장 관리, 향정신성 의약품은 이중, 마약은 반드시 잠그고 교대 시마다 수량 확인, 열쇠는 수간호사, 마약을 투약하지 않을 경우 약국 반납. 자, 약장을 잠그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약의 오용. 오용은 뭐예요? 남용은 많이 먹는 거, 오용은 지 맘대로 먹는 게 오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약 같은 거, 그죠? 우리 이중 잠금 장치에도 근무하는 뭐 간호사나 의사나 간소무사나 그 약물 중독, 그죠? 마약 먹고 뭐 있어요. 그래, 있어요. 그죠? 가끔 뉴스에 나잖아요. 그래서 약장을 잠그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용이에요. 오용. 지 맘대로 처먹는 거. 자, 투약 관련 약어. AC 식전, PC 식후, AM 오전, PM 오후, HS 취침시, H 시간 아워죠. SAT 즉시, PRN 필요시마다. PID 여기 B 뭐예요? 바이시클 자전거 2개 하루에 2번. TID 트리플 하루에 3번. 트리플러츠 우리 김연아 선수. 자, QID 쿼드로플 뭐 4바퀴 이야기하죠. QID 하루에 4번. QD D 데이죠. 하루에 1번. PO 경구, SCP야, IM 근육, IV 정맥, C바 뭐뭐 함께 배랑 같이 가라고 A씨바 뭐뭐 함께 Q바 매 뭐뭐마다 DC 중단 NPO 금식. PO가 경구니까 NO NPO 금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기본 중에 기본.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자, 약물의 의존성과 금단 증상.
금단 증상, 약물을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끊었을 때 약물에 대한 갈망과 함께 정신적, 신체적 의존 반응. 자, 약물작용, 국소작용, 소독제, 연고제. 전신작용, 대부분의 약. 또 전신작용이 국소에서 약물이 혈액으로 흡수된 후에 나타나는 것이 전신작용이다. 자, 선택작용은 그 조직 장기의 양리작용. 선택작용이 강할수록 약물의 사용 가치가 크다. 자, 일반작용은 모든 조직 장기의 양리작용. 자, 직접작용, 약물이 직접 접촉한 장기에 일으키는 고유 양리작용. 간접작용, 약물이 접촉하지 않은 장기에 나타나는 반응. 자, 치료작용, 질병치료. 자, 부작용은 필요하지 않은 작용, 원하지 않은 작용.副작용은 생명에 위험을 주는 작용. 작용 개시기, 인체가 약물에 처음 반응 보이는 시기. 안감기, 약 농도가 반으로 감소하는 시기. 정체기, 혈장 내에서 유지되는 농도. 자, 이게 한번 최근에 났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보건 문제예요. 보건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게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이제 나중에 풀어볼 건데.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 기출에서는 명확하게 냅니다. 명확하게. 헷갈리게 안 내요. 그거 알고 계시고, 하여튼, 요거, 국소는 국소족, 전신은 전신. 해가지고 치료작용, 부작용, 뭐, 독작용. 그 다음에 작용 개시기는 처음 반응 보인다. 반감기는 약 농도가 반으로 감소한다. 정체기는 혈장 내에서 유지되는 농도. 요런 것들, 요런 이제 기본적인 것만 알아두면, 그렇게, 헷갈리게 안 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약간 뭐 직접 작용이나 그죠? 여기 뭐 선택 작용이나 약간 비슷비슷하죠. 이렇게 비슷비슷할 때는 한계가 보기로 안 나요. 자, 체내 약물 작용 흡수. 자, 흡수는 혈육까지 간 거예요. 분산이 드디어 작용 장소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약이 잘 흡수됐나라고 하면 작용 장소라고 착각하는데 아니라는 거. 흡수가 피까지 간 거. 분산이 드디어 작용 장소.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사는 저활성 형태, 생물학적 전환, 해독작용, 간, 같은 말이라고요. 저활성 형태, 생물학적 전환, 해독작용. 이게 뭐라고요? 대사라고 하고 요거를 간에서 한다. 자, 배설은 신장에서 소변으로 배출. 흡수는 피까지 간 거고, 혈류, 분산은 작용 장소. 대사는 저활성 형태, 생물학적 전환, 해독작용. 배설은 소변으로 배출. 자, 맥박, 확인, 축적작용, 조심해야 되는 거, 디곡신. 분당 60회 이하 금지. 요거 시험이 났죠, 최근에. 자, 디곡신은 강심제이기 때문에 강하게, 심장아 강하게 뛰어라 신호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강하게 천천히 뛰다 보니까 맥박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분당 60회 이하 금지하고 맥박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축적작용이 있어서 많이 못 줘요. 자, 지사제 장기간 복용했을 때 변비 생길 것 같죠? 소장, 내장 운동 촉진 약물, 임신 말기, 임산부 그만다. 자, 호흡수 확인, 몰핀, 데메롤. 자, 응고시간 확인해야 된다. 렌, 헤파린, 와파린, 코마라딜. 자,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응고를 안 굳게 하는 거죠. 그죠? 안 굳게 하는 거니까, 얘가 너무 응고 시간이 길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 자, 저칼륨 혈증. 그러니까 이뇨제를 이제 먹으면 이제 저칼륨 혈증이 생기는데, K예요. 포타슘, 해외 배출. 그래서 뭐, 그, 칼륨 보존형 이뇨제가 있긴 한데, 그냥 우리 시험에서는 이뇨제를 먹으면 저칼륨 혈증이 생긴다. 요거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설사 많이 하면, 구토설사 많이 하면 칼륨이 많이 배출되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많이 빠지면 칼륨도 같이 빠지는구나. 배변 참도록 20분에서 30분 좌약. 투약 거부 시 설득하여 투약. 자, 약의 특성과 복용 시간. 자, 식전. 신속한 전체 작용을 기대할 때. 보통 내과 선생님들이 식전 약으로 처방을 엄청 많이 내요. 불쾌한 마실 때, 그쵸? 밥 먹고 식후 30분 대체적으로 먹는데, 식전에 먹으면 밥맛 똑 떨어지죠. 자, 강장제는 뭐예요? 병약체를 개선하여 신진대사 기능을 회복하는 약제. 건의제, 위 튼튼, 식욕 증진제, 자, 고미제, 쓴맛을 갖는 의약품.
식욕 촉진제라고 합니다. 뭐 쓴맛을 갖는 의약품을 먹어서 우리가 떨어지게 하려고 먹지는 않죠. 진통제, 진해제, 구충제. 자, 식간은 뭐 이뇨제, 강심, 식후는 당연히 소화제. 자, 기타. 하제는 식전, 식간, 취침전. 그러니까 하제는 사실은 아무 때나 먹어도 된다. 자, 해열제는 뭐예요? 애기 해열제. 밥 먹고 식후, 취침, 자라. 항생제는 일정 시간 간격. 자, 이거 많이 물어봤죠? 항생제는 일정 시간 간격에 맞춰서 왜요? 혈중 농도를 맞춰야지 치료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식전을 우리가 다 어떻게 외우겠어요? 식간, 이뇨제, 강심제. 그 다음에 하제는 아무 때나, 해열제는 식후 취침, 항생제는 일정 시간 간격에 맞게. 자, 위약 사용 시 지켜야 할 사항, 환자가 위약임을 모르게 기대하는 약물의 효과를 알려준다. 진짜인 것처럼요. 용량, 반응을 정확히 기록한다. 특별한 목적에서 위약을 사용하는 경우 위약의 형태, 색, 크기와 맛이 같은 것으로 통일한다. 경구 투여 시 주의사항, 약은 준비한 사람이 투약하고 환자가 약을 먹었는지 확인한다. 약은 지시된 시간에 투여한다. 투약 전 환자를 확인. 자, 투약 시 지켜야 할 5가지 원칙. 정확한 약, 정확한 시간, 정확한 용량, 정확한 환자, 정확한 경로. 자, 약물 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 체중 있겠죠. 연령, 성별, 투여 시기, 공복이냐 식후냐, 투여 경로, 특이 체질, 심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 키는 아니에요. 키는. 자, 약물의 용량, 한량, 인체에 아무 작용도 미치지 않는 최대량, 저 한량 같은 인간, 아무 작용도 미치지 않는 양, 최대량, 최소 유효량, 인체 내에서 약효를 나타내는 최소량, 자, 상용량, 치료량, 이게 치료에 필요한 용량이에요. 임상시 쓰이는 용량. 자, 최대 유효량, 극량, 인체에 위험하지 않게 질병 치료를 위한 최고의 양, 극대화하다. 중독, 인체에 중독을 일으키는 양, 내량, 중독을 일으키지만 죽음에 이르지 않는 양, 치사량은 그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양이죠. 도달했다는 얘기죠. 사. 그래서 이거 차이네 중국 쉐쉐 차이네 중국 이렇게 차이네 중국 이렇게 가장 많이 치사량, 내량, 중독량, 극량. 자, 치사량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죠? 죽음에 이르는 양. 내량은 중독을 일으키지만 죽음을 일으키지 않는 양. 자, 중독은 그야말로 중독이에요. 극량은 인체에 위험하지 않게 질병 치료를 위한 최고 양이에요. 타인의 중급 상용량은 치료에 필요한 용량, 임상시 쓰이는 용량이에요. 그래서 타인의 중급 이렇게 내량이 치사량도 알겠어요. 중독량도 알고 뭐 극량도 최대 유효량도 알겠는데 내량이 좀 그렇죠. 그죠? 중독을 일으키지만 죽음에 이르지 않느냐. 그래서 타인의 중급 쎄쎄. 자, 약물의 병용 효과, 협동작용, 상가 1 플러스 1은 2, 상승작용 1 플러스 1은 3, 길항, 감소 또는 상쇄, 자, 경구약물의 복용 방법, 물약, 불쾌감 감소시키기 위해 얼음 조각 흔들어서 준다. 기름약, 먹인 후 뜨거운 차를 마시게 하거나 차게 해서 먹인다. 자, 치아에 착색되는 약, 철분제, 빨대를 삽입하여 빨아먹인다. 혓바늘이 돋았을 때 함당제, 입안에 물고 있게 한다. 설화투야제, 니트로, 혀 밑으로. 이거 다이너마이트 있죠. 이거 화약으로 이용된대요. 자, 근데 이게 증기를 흡입하면 혈관이 확장되는 작용을 이용해서 혈관 확장제, 협심증의 치료 등 의료용으로 쓰이고 협심증 환자가 공장에서는 멀쩡하다가 집에 오면 재발. 그래서 뭐지? 하고 개발된 게 그 혈관 확장제 니트로글리세린. 사람들 무지하게 똑똑하죠. 그죠? 이게 다이너마이트니까 우리 다이너마이트는 노벨이죠. 그죠? 참. 자, 요거 혀밑 협심증, 약물을 혀 아래 놓고 삼키지 않는다. 먹이기 전에 그다음에 쓴 약,
먹이기 전에 얼음을 먹게 한다. 자, 루골의 우유나 과일 주스에 희석하여 빨대로 쓴맛을 감추기 위해. 그래서 뭐 프랑스 의사 장 루골이 그렇게 하는 거 뭐 없죠. 뭐 특이한 게 없어요. 자, 여기 뭐 이렇게 생겼어요. 하트만 용의 생리적 식염수의 칼슘 및 칼륨. 이거 우리 이제 나중에 칼슘 채널 차단제 할 때 할 건데, 이 그 하트만 시드니 링거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심장이 몸 밖에서도 뛰는 물질을 이제 연구하는데, 이 조수가 그거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드니 링거가 이제 한 레시피대로 줬어. 근데 이 조수가 자기 이제 휴가라고 해가지고 하루 휴가를 냈는데, 이 링거 박사가 똑같이 물을 넣었는데, 이 박사가 하니까 이 개구리가 죽어버렸어요. 이제 개구리 가지고 시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구리 심장을 몸 밖에 놓고 계속 이제 뛰게 하는 물질을 연구했어요. 조수가 했을 때는, 조수가 물 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뛰었는데, 이 링거 박사가 했을 때는 바로 죽어버렸어. 저 왜지? 뭐지? 이거 뭐지? 그래서 그 다음날 물어봤겠죠. 야, 너 이거 개구리 심장 뛰게 하는 물 뭘로 넣었어? 물어봤더니 이 조수는요, 이 물을 수돗물을 넣은 거예요. 그럼 이 링거 박사는 증류수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기서 또 그냥 지나치지 않아. 링거 박사가 뭔가 있다. 증류수에는 없지만 수돗물에는 있는 뭔가가 있다. 그게 칼슘이에요, 칼슘. 어쨌거나 그건 이제 나중에 하고. 그래서 여기 심장이 몸 밖에서도 뛰는 물질 연구. 그래서 혈액과 유사한 성질의 수액을 만들자. 그게 하트만 솔루션이고, 우리가 링거 할 때 시드니 링거 박사 이름을 딴 거예요. 하트만 용해. 그래서 생리적 식염수에 칼슘 넣었다는 거. 자, 약물 알레르기. 약물에 대한 감수성이 있어 투약 시 나타나는 면역 반응, 항원 항체 반응이에요. 항원 항체는 뭐예요? 맨 처음에 먹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두 번째 들어오면, 그죠? 내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요. 처음 먹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 하지만 두 번째 먹었을 때 어때요? 두드러기 나죠. 그게 항원 항체 반응, 다른 말로 면역학적 반응. 투여한 약물의 작용과 성질이 다른 거예요. 완전 성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나필락시스, 가쁜 호흡, 천명음, 저혈압, 인맥, 기관지 수축, 두드러기 등. 자, 약물 의존성, 약물을 오랫동안 사용하여 약물에 대한 갈망, 신체적, 정신적 의존. 내성. 자, 내성은 뭐예요? 같은 치료 효과 얻기 위해서 더 늘리는 거예요. 사용량을 증가. 자, 중독작용, 신체 증상 플러스 의존, 정신적, 마약의 남용과 그에 따른 신경학적 변화로 유발되는 상태. 오용, 흔히 사용하는 약물을 대상으로 자가 처방, 지 혼자 처먹는 거고요. 작년은 좀 심하다. 한 달 전에 먹었던 감기약, 증상이 비슷하네. 그것도 오용이에요. 자가 처방. 자, 경구투약 가능 환자, 설사증, 유동식이, 소아 환자. 자, 경구투약 불가능, 구토 안 돼요. 연하 기능 소실 안 돼요. 구강 소실 수술 안 돼요. 혼수 상태 안 되고, 금식 안 되고, 전신 마취 안 됩니다. 좀 기네요. 여기까지 할게요. 한번 끊을게요.